박성민 씨 아시죠? 그러면서 뭐 고소당했습니다. 모르는데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그리고 카페까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로이어 프렌즈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성민이에 대해서 병구가 제 인스타에 글을 남겼어요. 그게 이제 모욕적인 내용으로, 왜 이렇게 카메라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 사실인데. 그게 뭐 모욕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바로 이제 인생은 실전이다 해가지고 바로 고소장 하나 날렸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병구가 이제 성민이에 대해서 그런 모욕적인 글을 올려놓으니까 이제 성민이가 가만히 못 참고 고소장을 이제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병구가 그냥 가서 조사를 받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난 떳떳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경찰에서 왔을 때 손병우 씨, 뭐 경찰 조사 받으시죠? 뭐 박성민 씨 아시죠? 그러면서 뭐 고소당했습니다. 모르는데요. 자꾸 이렇게 뭐 모른다고 하면서 뭐 경찰 수사 안 하고 그러면 체포당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일단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맞다. 네. 그렇죠. 병구는 이제 하루에도 악플을 몇천 개씩 쓰고 다니니까 어떤 걸 그러니까요. 고소당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몇천 개는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안은 약간 우리가 가정을 해본 거고, 그래서 이제 병구가 지금 고소를 당한 입장이니까 병구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예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고소장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접수하고. 그렇죠. 나의 이제 인적 사항을 이제 제시를 하고 어떤 내용이 고소가 이제 됐는지를 확인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소장을 이제 열람을 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에요. 구글에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포털. 네. 자동 완성으로 뜨네. 그렇죠. 네. 많이들 쓰나 보네. 오, 이런 데가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서 여기 공개 청구에 가시면은 청구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청구 신청을 이제 병구 씨가 누르면 돼요.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비회원인 걸로 가정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본인 인증 이런 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손병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편의상 제 걸로 할게요. 제가 지금 20살이니까 2001년생. 외국 다녀? 아, 너도 20살이니까. 살짝 바꿀게요. 스크롤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아, 주소도 써야 돼요? 네, 주소 써야 돼요. 우리 집 소중하니까 편집자님 가려주세요. 나중에 이경민 변호사님 팬들이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쓰셔야 돼요. 아, 이거 땡땡 돼 있는 거 다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빨간색으로 된 거. 빨간 네. 그리고 이게 전자우편이 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전자우편으로도 이거를 고소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제대로 써놓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가시면, 네. 자, 이제 기관에 청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민 입장에서는 자기 집 가까운 쪽 경찰서에 접수를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서초경찰서 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네.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넣은 게 아니라 중앙지검 검찰청에다가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네. 그럼 어디다 청구해야 돼요, 이걸? 근데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밑에 관할 경찰로 내리거든요. 그래서 내리고 나서 그 수사관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우리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경찰서로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아, 그럼 고소장 관련된 기록들이 검찰청에서 다 경찰서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 그거에다가? 경찰서에 하는 게 맞죠. 예. 자, 그럼 이제 정보공개 청구 내용 뭘로 해야 될까요? 무고 혐의가 짙다. 아, 이 친구 이제 막 사는 인생이네. 진짜. 이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추가로 이제 의견서 내가지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 막 이러면서 이거는 근데 꽁트 수준을 벗어난 것 같은데. 제발 빨리 써줘. 저희 무고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고소장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의 고소장 열람 청구, 열람 신청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청구 내용을 적는 거예요. 고소인이 고소한 사람이고 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고소인인 손병구 씨가 이제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열람 청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대략 쓰는 거예요. 뭐 이제 고소인에 대한 정보도 고소인 박성민이 2020년 6월 15일 정도 할게요. 15일경 인별그램에 욕설을 했다고 할까요? 근데 욕한 건 손병구인데요? 욕설 당했다? 당했다라고 하죠 뭐. 당했다고 나를 고소했는데 네. 저는 그런 일이 없다.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야 되나?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데 맞지? 대충 그 내용 보고 싶다 네. 이 정도만 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보면 이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하면 네. 이제 가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자기가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수령 방법에 보시면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이 있는데 이 정보통신망이 이제 이메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가지 않고도 나의 이메일로 이제 고소장이 날라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청구인의 정보를 쓰고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돼요. 접수되는 거네. 네. 아 끝난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진짜 간단하네. 간단하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보수장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10일 정도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최장 20일 정도까지 기다려야 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일단은 제가 보수장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사기간에 어느 정도 뒤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최소한 한 10일 정도는 말미를 달라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고소장을 받게 된다고 해서 또 바로 가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내용은 봤는데, 근데 경찰 조사를 갔을 때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유리한 내용의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를 충분히 조금 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확실히 있어요. 이제 뭐 혼자 변호인 조력 없이 이제 뭐 조사 받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 이후에 찾아와서 말씀을 하세요. 막 이렇게 수사관이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 되게 분위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은 거의 이거 거의 자백하는 수준으로 말을 하고 온 그렇죠. 느낌인데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제 변호사 조력을 할 때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가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제일 초기 단계, 소동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할 때 이제 조금 조력을 받고 가시면은 뭐 아무래도 조금 더 대응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팁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소장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조력을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가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방어를 하시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건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고 이제 경찰이 인지하거나 112 신고 들어간 사건. 이 경우에는 볼 수가 없잖아. 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수사 개시도 이제 고소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있어 보였을 때 이제 개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고소인이 없는 거예요. 고소인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지금 이 절차를 통해서 볼 수는 없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사건인데 신청했는데 왜 없냐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할 수 없이 가셔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듣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고소장을 열람을 해가지고 발병구 씨가 상담을 온다고 하면은 어떤 조력을 해드릴까요? 나는 내가 혼자 셀프로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난 답변이 있어. 고양이가 썼다고. 고양이가 이제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 영상 제출할 거예요? 난 인스타 안 하니까. 누가 봐도 고양이가 한 거야. 어디서 이런 건방진 소리 였어? 일단은 오시면은 아무래도 그 인별그램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수위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수위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뭔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면은 뭐 이거는 그런 고의도 없었고 이제 그런 정도에 해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할 텐데, 만약 그게 너무나 명백하다 이러면 이제 뭐 인정하고 합의를 하시는 쪽으로 가야죠. 3천? 나는 합의 없어. 네, 오늘은 저희가 그 간단하게 고소장을 열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우리가 유용한 팁을 하나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